걱정돼요. 내가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던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이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한 목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한 차례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뒤에 정말 오랜만에 서늘한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월요 칼럼과 함께 하시면서 상쾌한 한 주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수 김연우에 대한 방송을 하고 나서 한 청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김연우와 목사님이 근무했던 공군 군악대에 근무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방송 잘 들었고 옛날 생각이 나서 일부러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시카고에서 군대 후배를 만난 셈이네요. 육군과 해군 출신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공군 파이팅! 필승! 오늘도 계속해서 가수를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 방송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요정으로 불리면서 데뷔 14년 만에 가장 큰 사랑과 제2의 전성기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수 박정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김연우가 군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여서 친근했다면 박정현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하나 같아서 저절로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박정현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출신이기 때문이죠. 한국말도 아직 약간 서투르고 그러나 미국에서 자란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더구나 박정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니 목사인 제가 그리고 딸 아이를 둔 제가 괜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조그만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박정현의 열정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어릴 때부터 노력파였더라고요. 엄마가 간호사, 아빠가 목사인 가정에 1남 2녀 중 장녀로 LA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란 어렸을 적 동네는 동양인이 없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미국인들보다 더 영어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노력했다고 밝혔는데요. 삐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엄마 말도 잘 듣는 그런 착한 어린이였나 봅니다. 공부를 잘했느냐는 질문에 당당히 네,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B 한번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올레이를 받았어요. 당시 전교 1등이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밝혔다죠. 박정현은 그래서 하버드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UCLA의 영국 영화과에 입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던 그녀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특송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가스펠송을 많이 불렀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특송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한 번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탤런트 쇼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보컬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대한 두각을 나타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16살 때는 가스펠 음반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UCLA 재학 중에 우연히 기회를 얻어서 20살 되던 1996년에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휴학을 하고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온 거죠. 한국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지만 무엇보다
한국에 와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사랑을 미국에 두고 왔기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은 롱디라고 하더군요. 롱디, Long Distance Love. 롱디는 확률상 이루어지기 힘들대나 뭐래나 어쨌든 당시에는 보름이나 걸리던 국제우편 그리고 아주 가끔 국제전화로 사랑을 키우려 했지만 결국 그런 애절함은 8개월 만에 배신감을 맛보게 됩니다. 첫사랑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베프 친구와 어느새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 앨범도 나오기 전에 그녀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박정현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울고 나니까 오히려 시원해지고 그 이후로 덕분에 눈물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는 가운데 1집, 2집, 3집까지 앨범을 내고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2001년 3집 활동을 끝내고 자신이 가수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교 학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심합니다. 엄마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고 아빠는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자신은 가수의 길을 들어선 거죠. 그러다가 복학했던 이유는 앞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학교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서부 UCLA에서 동부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한국에 오고 결국 6년 만에 컬럼비아를 다시 복학해서 2010년 작년이죠. 5월에 컬럼비아를 졸업합니다. 졸업식에서 박정현은 상위 2번째 그룹에 속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마그나 쿰 라우데를 수상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곳 트리니티 대학원에서 마그나 쿰 라우데를 받았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느라 15년 만에 학사모를 쓰게 된 박정현은 졸업식장에서 학생 대표로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죠. 저도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보았는데요. 미국 국가를 무반주로 불러서 가창력을 인정받아 화제가 된 그런 동영상이죠. 한국에서 가수로서 14년째이지만 데뷔 초기에 낯가림이 심해서 다른 가수나 연예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과 사건, 사고는 그녀를 망설이게 했죠. 한국에 와서 많이 수줍었고 너무 부끄러웠고 만남이 불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하고요. 박정현은 한국 생활 14년째이지만 아직 우리말이 서툽니다. 본인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리지널 한국인이 보면 아직 서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부모님이 한국분인데 왜 한국말을 못할까? 사실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 일 가셔서 저녁 늦게 오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죠. 또 재미있는 건 부모님이 경상도 분이셔서 사투리를 배울까봐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박정현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무슨 희망이냐고요? 박정현도 14년이 지났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하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8년이 됐는데 영어가 유창하기는커녕 왜 그렇게 안 느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박정현을 보니까 그렇게 아직 유창하지 못한 게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발음을 가지고 핀잔을 줄 땐 요것들을 그냥 14년이 지났는데도 한국말 완벽하지 않잖아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박정현의 목소리는 장르로 따지면 R&B입니다. R&B란 리듬 앤 블루스의 약자죠. 박정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물론 놀라움과 찬사를 동시에 뜻하는 말이죠. 지금이야 R&B 창법으로 부르는 가수들이 많지만 흔히 소머리 창법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워우 워우 이런 애드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박정현이 데뷔했던 당시에는 그런 소머리 창법으로 노래하는 가수는 찾기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요계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 셈이죠. 당시만 해도 박정현이 노래하는 방식은 미국의 팝 음악, 특히 흑인 음악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저도 좋아했던 보이스 투 맨과 올 포 원과 같은 외국 그룹들에 의해 R&B라는 흑인 음악이 심심찮게 들렸지만 한국인이 제대로 된 R&B를 보여준 경우는 솔리드의 김조한, 지금 나가수에 나오는 가수죠. 김조한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박정현은 동시대에 등장한 R&B 가수 박효신, 박화요비와 더불어서 한국 R&B의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넓은 음역대와 능란한 바이브레이션, 얇은 목소리를 커버하는 두터운 감정선은 그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한국어 발음마저 독특한 트레이드마크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박정현의 독보적인 가치는 미국 곡 팝송을 번역해서 부를 때 드러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을 아시죠? 뮬란의 OST 리플렉션은 팝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버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팝송과 한국어의 정서를 그대로 잘 드러내는 목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을 자연스럽게 박정현이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어의 감성과 아길레라 이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가수가 박정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윤종신, 유희열, 정석원, 심현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은 박정현에게 앞다투어 곡을 선사했고 덕분에 박정현은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미국적인 음악들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브린마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했죠. 사실은 코리안 페스티벌에 어린이들 탤런트 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아이가 출전을 했습니다. 12살까지 참석할 수 있었는데 저희 딸이 12살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수줍어하고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꺼려했던 아이지만 1등이 500불이라고 하니까요. 마음이 끌렸나봐요. 그래서 며칠 연습하고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저야 평소에 찬양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익숙했지만 저희 딸아이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내내 제가 마음이 더 떨리더라고요. 아쉽게도 500불의 상금은 타지 못했지만 저희 딸아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멀리서 행복하게 지켜보는 그런 기회를 맛보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수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박정현이 더더욱 우리의 딸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포텐셜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지도자는
멀티컬처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두각을 발휘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꿈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여름을 갈무리하고 다가오는 가을을 준비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의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